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기업 담당자들께서 가장 실무상으로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연차유급 휴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현업에 있는 노무사나 또는 강사들도 교육을 하거나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연차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법 개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그걸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른 견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노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러한 그 연차유급 휴가 제도에 대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원래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오늘 교육 과정에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차 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꼭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상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차유급 휴가 제도,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한 교육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에 이루어졌던 경우가 다였습니다. 그 한 번과 두 번의 교육도 대부분은 1, 2월 달, 한 1, 4분기 또는 여름철에 휴가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요청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오늘 교육을 촬영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1년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화면상으로도 보면 이 연차유급 휴가 제도는 그 시기별로 쟁점이 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점은 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쟁점들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년도에 사용했었어야 되는 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는 바로 다음 연도 최초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날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이슈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연도 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연차 휴가 제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휴가사용 촉진 제도인데요. 이 휴가사용 촉진 제도의 성격상 6개월 기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면 7월 달부터 시작하기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쟁점을 많이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쟁점을 많이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교육, 온라인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를 조금은 더 많이 다루고 비중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주제를 균형감 있게 골고루 다뤄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간별로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짜리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제 능력의 부족함도 있지만 사실 연차 휴가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시간, 4시간도 긴 시간일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 휴가가 일선 현장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개정된 법의 어떤 경과에 따라서도 달리 근로자별로도 적용되는 게 많다 보니 사실은 교육 시간이 길수록 그러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까 말씀처럼 교육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짜리에 따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별 차이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또는 현장에서 적용을 위해서 사전에 전략적으로 설계하거나 특수한 경우까지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 규정을 해석하고 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정도의 시간의 흐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별로 교육 과정이 좀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구분해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비대면뿐만이 아니고 대면 교육을 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늘도 이 4개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1단계는 기초편이라고 했고요. 2단계는 핵심편, 3단계는 응용편, 마지막 4단계는 개정편입니다. 기초편은 이 연차 휴가 제도 또는 사용 촉진, 사용 수당, 미사용 수당 지급, 휴가를 사용하는 내용들,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반드시 모든 담당자, 관리자들께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기초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건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각 기업별로 연차 휴가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마저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1단계 기초편입니다. 2단계의 핵심편은 오늘 어찌 보면 오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내용 전체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는 15일, 그리고 가산휴가, 1년 미만자의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2단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3단계는 응용편인데요. 사실 시간 흐름상으로는 제가 1단계와 2단계 바로 다음에 진행을 하겠지만 이 3단계 응용편이라 함은 바로 연차휴가 제도에서는 바로 회계연도 기준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특정일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특정일을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제가 교육 과정에서는 특정일이라는 명칭도 사용을 하지만 좀 편하게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 소지, 갈등이 표출되는 이유는 바로 연차휴가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별로의 특수성 때문에 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적용에 있어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초와 핵심편을 다루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응용편이라고 하는 회계연도 기준의 휴가 제도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개정편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는 요즘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바로 2020년 올해 3월 31일자로 연차 휴가와 관련된 법 개정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4단계에서 개정편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휴가 사용 촉진의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게 가장 큰 골자이고요. 이 부분을 1년 미만자의 휴가와 1년에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휴가와 관련해서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약 4시간가량 진행이 될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을 1년 단위의 시기별로 구분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별로 교육 시간 수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계별로 어찌 보면 수준별로 제가 총 4단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함께 고민하시면서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휴가 제도는 그 해석상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 소지가 높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사업장에서 조금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상담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약 20년 넘게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상공회의소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했을 때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을 하지만 가장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도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연차 휴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차 휴가 제도가 왜 이렇게 헷갈리고 현장에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의 수는 며칠일까요? 단 여기서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1년 미만자의 개근한 한 달에 1일씩의 휴가는 배제를 하고 연 단위의 휴가만을 가지고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1년 6개월 근무했을 때 연차 휴가는 며칠일까요?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5일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21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또 어떤 경우는 22.5일이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면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문구만을 달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7월 1일 날 입사해서 2020년 올해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을 때의 연차 휴가일수는 며칠일까요? 역시 1년 미만자의 개근한 한 달에 1일씩의 휴가는 제가 제외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문구가 좀 달랐다 뿐이죠. 첫 번째는 1년 6개월이라고 여쭤봤다면 두 번째는 아예 구체적으로 제가 기간을 설정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답은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두 개의 경우는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교육, 즉 연차 휴가 제도의 교육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씩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래 연차 휴가 제도 교육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